광저우에서 무비자로 4일 정도 잘 여행을 하고 마카오로 갑니다. 제3국으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 홍콩이 되었던 마카오가 되었던 무조건 제3국으로 간 다음에 이제 인천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마카오를 가기 전에 헝친 코안이라는 그 포트를 통해서 이제 마카오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물론 이미그레이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카오를 가기 위해 중국의 우버,滴滴를 이용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이제 기사분에게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택시 기사들이 너무나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들의 수입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지금 타고 있는 이 아이온 이 모델 SUV 모델의 차량 가격은 얼마인지. 其现在乘坐的中国电动汽车16万人民币。 3,200만 원 정도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전기차에 대해서 이 차량 금액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한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충전하고 주행 거리는 얼마나 돼? 이 차는 450公里左右， 충전은 어디서 해? 到处都有充电站，广州到处都有。 한번 충전할 때 비용은 얼마야? 晚上12点钟以后充就40块钱左右。 전기차가 많은데 충전소가 복잡하진 않아? 是的，很多充电站， 아, 충전소가 많다. 그래서 문제가 없구나. 没问题。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 충전 인프라가 엄청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这个 충전소가 다 내비게이션에 뜨는 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这个前啊前不是充电站， 아하. 400米、500米、600米就有，610米、 오케이. 800米，到处都有，很多충전소 엄청 많아. 很多的， 충전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 1个小时。 1시간. 1시간 만에 거의 풀 충전이 다 되는구나. 그럼 너는 충전하는 동안 무엇을 하니? 充电站有休息室， 그럼 하루에 운전을 몇 시간이나 해? 12个小时。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하루에 12시간을 운전한다고 합니다. 와. 그럼 너는 하루에 충전을 몇 번이나 해? 充一次 滴滴와 택시 기사들의 싸움은 없어? 没有，出租车是在路边招手，我们是线上。 그럼 이렇게滴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那么坐地底外的人非常多。是的， 택시보다 조금 더 가격이 싸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滴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나滴滴를 할 수 있는 거야? 突然谁都可以坐地底呀、是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와서滴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와서滴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길을 몰라서 못할 것 같고 심야에는 조금 더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약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또 궁금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 달에 수입이 얼마나 돼? 9万左右。 수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서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수입이 되고 한 달에 약 만원에서 뭐 11,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 달에 그럼 180에서 200만원 정도 되는 수입인데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게 약간 자율적인 직업이긴 하나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입 면에서는 그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언제나 쉴 수 있는 거야? 那么我想休息的时候总是会有食物的。你想休息就随时休息就可以，没人管的，直接下线不接单就可以了。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은 못 번다고 합니다. 그건 똑같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중국의 자동차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특히 전기 자동차가 너무 좋은데 한국의 현대 기아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韩国的那些现代起亚在我们中国那些电动车销量不好， 중국의 전기자동차들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요약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정부에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한번 밀린 중국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같이 요이땅 하는 선상에서의 전기자동차 질 수 없다.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중국 정부와 중국의 기업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의 모든 제품을 납품하던 중국 자동차 부품 공장들이 한 단계 선진화될 수 있었고요.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이 다른 곳으로도 납품을 하면서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중국의 모든 전기자동차들의 품질이 퀄리티가 올라갔던 겁니다. 어찌 보면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발전의 한몫 크게 한 셈이죠.
자, 테슬라의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지만 중국의 전기차의 품질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리오토 샤오펑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도 되어 있고요. 사실 저는 그 주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리오토와 샤오펑 주식을 산 이유도 중국에서 직접 그 차량들을 보고 나서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는데 어쩌면 제가 느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한국차보다도 퀄리티가 좋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 정말 여러분들 지금 중국을 가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중국 차들보다 가격이 비싼 현대, 기아 그렇다고 품질이 확 우수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그닥 인기를 끌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들로 현대, 기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의 핸드폰까지 중국에서는 이제 점점 발자취를 감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국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중국을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 중에 지금 이 차는 아이온이라는 브랜드인데 어떤 차 브랜드를 가장 선호해? 比亚迪 비아디. 비아디 차량을 그래도 네. 넘버원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군요. 비아디. 테슬라? 特斯拉不喜欢 너 너무나 대답을 잘해줘서 고마워. 정말 감사해. 너의 이름은 뭔지 마지막으로 얘기해줘. 谢东阳 네, 이곳은 광저우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왔어요. 주아이의 헝친이라는 곳이, 헝친포트라는 곳이에요. 이곳을 통해서 마카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광저우,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3국을 통해서만 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홍콩을 가던 마카오를 가던 근처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유럽으로 가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꼭 한국으로 가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 광저우 공항이 광저우가 그냥 경유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카오로 가까운 곳으로 차를 통해서 헝친이라는 곳에서 헝친포트예요. 여기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하고 출입국을 다시 해서 마카오로 들어가서 마카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무비자로 있을 수 있었죠. 광저우에서 약간 6만 원 정도, 그리고 약간 톨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돌아갈 때는 톨비를 스스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약 한 7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를 아주 편안하게 우버,滴滴를 이용해서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카오로 한번 입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 많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고요. 그냥 지하철 타듯이 지하철역으로 가듯이 그냥 가면 됩니다. 출국과 입국을 동시에 한 라인에서 같이 해줍니다. 엄청 빠르게 마카오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줄 서 있으면 한 라인에 출국 심사, 입국 심사가 바로 되는 그런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던가 택시를 타고 가던가 해서 호텔이나 이런 숙소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버스와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굳이 돈 내고 버스 택시 타지 마시고 무료 호텔 셔틀 버스들이 왼쪽에 아주 잘 있습니다. 무료 셔틀버스 타시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호텔 티켓을 보자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공항도 물론 갈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셔틀을 타시고요. 너 왜 이거 탔어? 그럼 나 호텔 가서 밥 먹고 공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따라 제일 왼쪽으로 가면 무료 셔틀 호텔 버스들이 잘 대기해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공항도 물론 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마카오에서 한국을 잘 올 수 있었고요. 디디 다 같이 합승해서 타는 또 디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그것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디디를 이렇게 타는데 이제 합승해서 가는 게 있더라고요. 혼자 가면은 250이 안 돼야 되는데 일단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있는데 지금 공항에서 5명 꽉 채워서 나쁘진 않아요. 같이 가는 게 나쁘진 않은데 다소 방법은 좀 어려웠으나 이 공항마다 디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불러서 택시를 타는 곳은 따로 있다. 对于老百姓讲一点用没有啊，跟老百姓没有关系啊。但是对于台湾的老百姓来讲，这个话题也只能你说好吧，你不代表所有的老百姓。那就是吃喝嫖赌抽的天下，哪有什么上班不上班的，都是瞎扯淡。上班的人都是围绕吃喝嫖赌抽转的，知道吧？上海挣钱，上海花，对，一分也别想带回家。也不是那样说，
之前呢，为什么叫上海滩？吃喝嫖赌这几样转动了上海滩80%的经济，是啊，知道吧？接待什么？你上做外贸都要这个。你连上海。대한민국에서 느끼지 못한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가각이 아닌가 생각해. 그래서 상해를 왔다면 잠깐 시간을 내서 한 40분 정도 차로 이동하면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감성의 도시를 맛볼 수 있다.